네,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고요. 35번 문제입니다. 우리 접대비 기부금 하고 있고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필요한 내용들 대부분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접대비 관련한 문제네요. 법인이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상품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둘 다 본다. 바로 앞 클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 우리 공부했었죠. 500원짜리를 줬다. 그러면 550원을 접대비로 다 본다. 이런 식으로 다 예를 들어서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둘 다라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현물로 접대할 때 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그리고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사세 등 토비대면에서 그 토비대 할 때 접대비 관련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해당되는 그 금액도 우리는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2번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대금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고 실제 접대 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말씀드렸죠? X 1년 12월 31일에 맛있는 음식점 가서 먹고 카드를 그때 결제 했다고 해도 봐봐요. 현금은 나중에 나간다는 거지. 아까 예를 들었다면은 카드 결제 자체도 현금 결제든 카드 결제든 결제 자체도 나중에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귀속 시기는 언제로 봐요? 접대 행위가 일어난 그때로 본다고요. 현금 기준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한 가지 더 체크한 거 기부금은 아니었죠? 기부금은 실제로 결제된 현금이 지급된 걸 기준으로 그 귀속 시기를 잡는다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줬다면은 여러분 전액을 뭘로 봐요? 광고 선전비로 봐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을 광고 선전비로 봐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불특정 다수가 포인트죠. 됐죠? 특정이면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한테 특정이란 줬다. 그러면은 5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을 여기 뒤에 정리된 거 볼게요. 일단 밑에 불특정 다수라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광고 선저비로 전액 인정되는 거야. 특정인이라면 연간 5만 원까지 이내니까 5만 원까지는 광고 선전비로 전액 송금 인정되는데 만약에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 요거 주의하시라고요. 5만 원까지라면 전액을 광고 선전비로 송금 인정해요. 하지만 주의하자. 헷갈리기 쉬워요 이거. 5만 원 초과했다면 만약에 7만 원이라고 해봐. 그럼 7만 원을 넘는 2만 원만 접대비, 5만 원은 광고 선전비.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특이하지만 잘 외워두셔야 돼. 5만 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5만 원, 연간 5만 원을 판단할 때 한 개당 3만 원이 안 되는 거를 여러 개 줬다고 해도 그거는 5만 원에 판단할 때 더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 원짜리 여러 개 막 줬다고 해도 5만 원 넘는 게 아닌 걸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체크하지 않으니까요. 되셨죠? 자, 5번 볼까요?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막 말씀드렸죠. 뭐라고? 여러분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라는 걸 오해하면 안 돼. 접대비인데 주주가 부담하는 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접대비라고 하면 법인이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뭔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잘 지내자 해서 밥도 먹고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문화 어떤 이런 티켓도 주고 공연 티켓도 선물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해야 되는 게 접대비예요. 주주가 부담할 접대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념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게 접대비인데 주주가 부담할 게 있나?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소비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접대비는 주주가 부담할 정당한 접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주가 부담할 어떤 특정한 비용을 그걸 법인이 부담했다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해놨다는 거지. 그걸 만약에 적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지. 아니 이거 장난하냐? 장난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주 네가 놀고 네 친구랑 놀고 이랬던 거를 어디 법인의 접대비로 몰래 올려놨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즉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 무관 비용인 거예요. 이거는.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여러분 주주라면 어때? 배당으로 처분해야지. 만약에 그런 거를 회사가 만약에 회사 돈으로 자기가 막 놀았다면 그거는 네가 배당 받아간 거하고 똑같지 않냐? 소득세 더 내, 배당 소득세 더 내 라고 하겠죠. 됐어요. 4번 볼게요.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조금의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법적 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를 모아 한도 계산을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3만원, 20만원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3만원, 20만원. 일반적으로 적격증빙, 법적 적격증빙 서류에서 뭐 소액은 봐줄게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뒤에 볼게요. 뒷페이지. 이게 소액 접대비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이어야 하는데 경조금이라면 20만원. 기본적으로 아까는 반대로 돼 있었지만 3만원 혹은 20만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3만원. 3만원 이하까지는 법적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해 줄 테니까 시부인 받게 해줄게. 시인 혹은 부인 받을 자격을 줄게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3만원 초과분이다라고 하면은 전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할 거예요. 자, 보통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을 송금불산 기타 사유치로 처리하죠. 하지만 소액이라면 거기에 대한 특례로서 접대비로 봐주어서 한도 시부인을 받을 자격을 주겠다라는 표현이야.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말자,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뭐 접대비 관련해서 아까 주주 접대비, 주주나 직원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라는 거는 개념상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문제 표현일 뿐이야, 이거는. 알았죠? 세법상 접대비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네가 먹은 거 아니냐라고 귀속을 물려야 된다.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번. 이번에는 기부금하고 접대비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번. 공익법인 등의 인가 혹은 허가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출 시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인허가를 받으면 기부금으로 대체한다 라고 했는데 요건 맞는 표현이에요. 요걸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기부금 언제 기속식이라고요? 현금으로 나갈 때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봐서 시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했다면 여러분 어음 발행일이 아니라 향후에 어음이 실제로 결제될 때 현금이 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법상 어음이 약속 어음이 있고 환어음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이야. 결제에 대한 약속으로 발행하는 게 어음이에요. 아시겠죠? 실제 현금이 아니라 결제일이 따로 있는 거라고. 어음을 주면서 이거 언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했다고 어음 발행일에 기부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어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날짜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약속된 날이 있다고. 그때 온다고 총총총총 와서 돈 줘라고 하면 그때 내가 돈을 준다고요. 향후 미래에. 어음 발행이라고 결제일이 달라요. 그래서 향후에 실제로 어음이 결제될 때 현금이 나가겠죠, 이때. 그때 기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를 어음으로 만약에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랬다고 해봐. 그러면은 거기 어떤 그 공익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당장 그걸로 현금할 수가 없다고. 기다렸다가 네가 약속한 날이 되었다. 어음 갖고 왔으니까 돈 줘. 라고 할 때 그게 어음으로 결제되는 날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많은 걸 생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 발행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수표를 발행할은 요건 두 개가 다른 거야. 어음이랑 수표는 다른데 수표는 여러분 그걸 현금으로 봅니다 그냥. 그래서 수표를 발행한 경우는 그 즉시 바로 은행에 가면 그걸 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음하고 수표는 다른다는 거예요. 수표는 수표를 교부했다고 해요. 수표를 준 날. 상대방한테 수표를 준 시점에 바로 기부금으로 본다고. 현금 준 걸로 보거든요. 알았죠? 비교해야 돼. 자, 밑에 특례로서 현금주의의 예외. 우리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등에게 인허가를 받기 전인 설립 중인 단체에 이걸 줬다는 거야. 그 경우는 뭐다? 그 공익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해. 일단은 여러분 봐요. 아까 저 문제에서 말하자면 이거야. 일단 인허가 전 이때 현금을 줬다는 거예요. 현금 100원. 자, 실제로 인허가일이 있어요. 나중에 인허가일. 이때의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이렇게 회사는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이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허가 할 때 현금 100원 나갔죠. 그럼 이걸 이때 어떻게 하라고. 인허가 하기 전에 현금이 실제로 미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성급자산 이런 게 되겠죠. 성급비용이란 표현이 되겠지. 우리가 회계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자산인데 성급비용, 미래의 비용을
미리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여기서는 회계 계정 과목까지 모르셔도 돼요. 현금이 나간 시점에는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인허가 1에 이렇게 자산이 사라지면서 자산 100원이 사라지면서 인허가 1에 기부금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다시 한번 앞쪽을 볼게요. 위에 있나? 위죠. 공익보감법인 등의 인허가 전에 지출했다는 거야. 100원 냈다는 거야. 이때 지출 시 자산 100원을 차변에 자산으로 계상해둬. 그리고 다음 해에 만약 인허가가 났다. 그럼 인허가를 받은 시점에 자산을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기부금으로 비용 인식하라는 거죠. 이렇게 맞다는 거야 이거는. 됐죠? 2번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보세요 여러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여러 번 나오죠. 2020년 전까지는 이 말이 맞았다고요. 근데 2020년부터는 이게 바뀌었다고요. 그 해의 기부금에 대한 한도 시부인하기 전에 과거로부터 이월대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송금 산입하고 여유분에 한해서 그 해의 기부금을 한도 시부인 넣는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초과하면 새로 한도 초과액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10년 동안 이월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죠. 뭐에 유리하다고? 회사한테 유리해요. 송금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됐죠? 뭐하고 비교한다? 감가상각비는 원래는 감가상각비하고 똑같았는데 19년까지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처분과 기부금의 한도 처리하는 2월 송금 산입의 로직이 똑같았는데 2020년부터 기부금은 바뀌었다. 감가상각비는 그대로예요. 그 해의 감가상각부터 하고 시부인해서 시인 부족액이 나왔다면 그 여유를 한도로 과거에서 넘어온 거를 송금 산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대로예요. 기부금은 감가상각비는 똑같아요. 바뀐 게 아니에요. 자, 3번.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때는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해 수표를 준 날에 바로 결제된 걸로 보니까 기부금을 지출한 걸로 본다. 맞죠?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어음이라면 어음 교부일, 그러니까 어음 발행일 교부일 아니에요. 나중에 그 어음이 날짜가 돼가지고 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결제된 미래의 날, 그날에 지출된 걸로 본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음 발행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 로직만 하면 아주 쉬워요. 기부금은 현금 기준이고 어음은 어떻게 해서 발행이 되고 나중에 결제가 되고 이런 스토리가 알면 아주 쉽다고 이거. 스토리를 모르면은 그냥 막 외워야 되니까 어렵고 알았죠? 수표는 그냥 그 자체를 현금으로 보잖아. 우리 수표 갖고 있으면 언제든 은행 가면 그걸 바로 여러분 거래도 되죠. 바로 뭘 살 수도 있잖아. 오프라인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은행 가면은 바로 줘야 돼요. 알았죠? 바로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표는 그 준 날, 발행한 날, 교부한 날이라고 표현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럼 바로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표 교부일을 기부금 기속 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이 5만 원짜리를 5만 원치 계산할 때 제외한다. 5만 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때 제외한다. 만 원짜리 100개 줬다고 해도 100만 원, 5만 원 초과했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싼 거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야.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하고 계산해서 연간 합쳤더니 5만 원 이내라면 전액 송금에 산입하는 광고 선전비로 본다. 여기 맞아요. 자, 포인트.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뭐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접대비를 봅니까?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물어보잖아, 봐.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접대비를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 2번, 4번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이 문제. 알았죠? 보기 봅시다. 4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부금 여러분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 이거 앞쪽에서 자세하게 숫자의 예로 보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정리만 다시 한번 하세요. 이것도 봤던 거고 5만 원 초과. 그리고 여기지 그럼 이거. 5만 원을 초과하면 5만 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게 핵심이었잖아. 아까 조심하자고 했죠. 이거 헷갈리기 쉽다고. 4번 풀었습니다. 5번 봅시다.
거래처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조금은 여러분 20만원 초과하면 어때요? 적격증빙 수취해야지. 근데 20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없어도 된다고 했죠. 이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봐. 그러면 한도액 계산 없이 송금불산입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표현. 우리 정리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로. 최근에는 접대비 하나에 대해서만 나왔네요. 1번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현물 접대에 관한 문제네요. 여러분 주관식에도 많이 나오죠. 현물 접대 평가하는 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평가하면 돼. 현물 접대하는 거. 내가 돈으로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만든 거든 갖고 있던 거든 현물로 상대방한테 진짜 줬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장부가액이 아니고 시장에서 내 물건, 이 갖고 있던 물건이 팔리는 그 시가로 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이게 기본이야. 현물 접대는 시가로 하는 거예요. 시가로. 그런데 뒤에 단서는 뭐냐면 특이하지만 간혹 가다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큰 금액 장부가액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시가가 더 커. 여러분 기본적으로 봐봐. 내가 뭘 만들었어요. 물건을 만들었어. 100원 들여서 만들었어. 그럼 마진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130원 이렇게. 150원, 200원 이렇게. 판매가액이 시가가 내가 갖고 있던 장부에 적혀있는 그 장부 금액, 북밸류보다 페어밸류, 장부 시장가액이 더 큰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로 알고 있으면 돼. 더 큰 걸로 보겠다는 거거든 이게. 큰 금액으로 보겠다는 건데 간혹 가다가 특이한 케이스로서 뭐 회사 상황이 어렵거나 뭐 시가가 폭락했다거나 뭐 다양한 케이스, 어려운 상황이나 특이한 케이스야. 그때는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그때라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다고 해서 시가로 하지는 말라는 거야. 큰 금액으로 하라는 거지. 그때는 장부가액.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 맥스 시가 장부가액인데 이거를 그냥 시가와 장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결론인데 우리는 외울 때 이거예요. 시가로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보통 시가가 더 크니까. 근데 만약에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시가로 하지 말고 더 큰 걸로 해. 큰 금액으로 나는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알았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알고만 있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외우기 쉬워요. 기본적으로는 시가라니까. 그러니까 문구 자체도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병립적으로 이렇게 서술된 게 아니고 시가에 하는데 단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더 큰 장부 금액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표현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로직을 넣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오래 간다고요. 스토리가. 알았죠?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시가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물 접대비는 시가로 한다. 현물 접대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가로 한다. 장부 금액이 좀 큰 금액으로 하는데 우리는 시가로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하기 쉽습니다. 자가 생산 제품, 내가 만든 거를 현물 접대 또는 거래처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조금의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지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송금 산입한다. 이게 틀린 건데 일단 두 개가 나왔죠. 자기 생산 제품으로 현물 접대하는 경우, 그리고 거래처에 금전으로 경조금 주는 경우. 알았죠? 이거를 구별해서 해야 돼. 자가 생산 제품은 여러분 못 받는 게 맞아요. 자가 생산 제품을 현물 접대할 때는 적격증빙이든 비적격증빙이든 못 받는 게 맞아. 그래서 전액을 송금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고 접대비로 보게 해주겠다고, 시부인 받을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거래처에 주는 경조금, 그때는 20만원 이하까지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전액 접대비로 인정. 20만 초과하면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말은 즉 됐죠? 소액인 경우만 봐주겠다는 거잖아. 경조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자가생산이랑 경조금을 묶어서 같은 표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이 경조금은 빼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경조금은 소액 20만원 이하까지만 되는 거니까. 됐죠? 교묘하다라는 거야. 문제가 절묘하게 냈으니까 잘 구별하자라는 거야. 그죠?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 광고 선전 목적 구입비용. 자, 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특정인한테 5만원 이내 금액,
이라면 접대비를 보지 않고 5만 원까지는 전액 판매관리비 잠깐만요. 맞죠? 페이지 명칭이 광고 선접입니다. 명칭이 헷갈렸어요. 특정인 5만 원까지는 광고 선접비로서 전액 송금 인정해 준다고요. 알았죠? 다시 앞으로. 불특정 다수라면은 금액 상관없이 전액 광고 선전비, 전액 송금. 4번 이거 또 나오잖아요.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라는 건 없다고. 그런 접대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그런 접대비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놓고 주주나 임원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써야 될 돈을 회사의 접대비로 숨겨놨다는 거야. 그게 적발됐다면 어떻게 돼? 이거는 회사의 접대비가 아니잖아요. 맞죠? 정당한 접대비가 아닌 거예요. 명칭만 접대비라고 해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액 부인해야죠. 전액 부인하고 주주면 배당, 임원 직원이면 상여 이렇게 처분해야지. 네가 돈 받아간 거하고 똑같이 봐야지. 회사에서 돈 받아가서 네 개인적으로 쓴 걸로 봐야지. 됐죠? 자, 1회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자, 여러분 여기가 또 포인트죠.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법인을 위한 접대비니 확인된다 하더라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3만 원. 자, 일단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번, 5번 보면서 야, 니 방금 전에 4번에서 뭐 해놓고 5번에서 딴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의 들었죠? 뭐? 4번에서 말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법인이 부담해야 될 접대비가 애초에 아니야. 4번은 그 접대비의 정의 자체가 지금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쓴 거를 했다는 거고 여러 번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안 할게요. 5번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라고 했어요? 정당하게 법인이 거래처하고 나가가지고 뭐 야구를 보고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근데 법인 카드를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직원의 개인 카드로 썼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경우를 말한다고요. 이거는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다는 거는 대전제가 정당한 법인의 접대 행위인데 결제만 지금 잘못해서 깜빡해서 내 카드로 개인 카드로 했다 이거예요. 이때는 일단 법인을 위한 접대비인 걸 확인해야겠지 이게. 개인적으로 네가 친구하고 야구장 간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야. 알아봤더니 법인의 거래처에 있는 정당한 접대비는 맞다는 거야. 이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는 뭘로 본다고요? 기억나세요? 안 난다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걸 어떻게 본다고? 종이 현금 영수증하고 종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본다고요. 종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하고 똑같이 본다고요. 현금 영수증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간이 영수증. 비적격 증빙으로 보잖아. 비적격 증빙이라면 뭐는 봐줘요? 소액이라면 봐주지. 3만 원 이하라면 비적격 증빙이라고 봐주잖아. 3만 원 초과하는 이 경우라면 어떻게 돼? 송금에 산입할 수 없죠. 이렇게. 비적격 증빙은 3만 원 이하면은 소액이라서 봐준다라는 내용 기억나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는 종이 영수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적격 증빙이야. 그러니까 3만 원, 경조금이라면 20만 원까지는 전액을 접대비로 인정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만 원 초과분이 아니에요. 전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기타사 유출로 처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기타사 유출인 것도 잘 알아야겠죠. 봐봐. 달랐죠. 아까 전에 구별해서 봅시다. 만약에 임원이라고 할게요. 임원이 친구하고 개인적으로 놀았어. 그거를 몰래 접대비로 해놨다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송금불산입 전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하고 요거는 임원이니까 상료로 처리하죠. 요거 이놈 네 돈으로 쓸 거를 왜 회사에 엎었냐 이거잖아.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회사의 정당한 접대 행위야. 근데 내가 깜빡해서 법인카드를 안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내 카드로 했는데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거야. 그거는 비적격 증빙이긴 하니까 3만 원 초과분이니까 송금불산입을 한다고. 그런데 뭐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임원이니까 상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이때는. 됐죠? 구별을 하셔야 돼. 알았죠? 됐습니다. 한 문제 더 있네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 자, 38번 접대비 볼게요. 이게 마지막 문제네요. 물 조금만 마시고 이거 끝나고 밥 먹을 거야. 배가 고파서.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대 접대비로 본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 접대비는 행위 기준이라고. 행위 기준. 아직 결제일이 안 왔더라도 접대 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행위가 일어난 때의 접대비로 본다는 거야.
현금 결제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2번 1회 접대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 법인을 위한 것만 확인되면 송금에 산입합니까? 이거 방금 본 거잖아. 5번에서. 아니라고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한다고. 알았죠? 방금 한 거니까 이제 부연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2번은 X야.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3번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현물 접대비 뭐? 시가로 하고 만약에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작다 특이한 경우 그때는 더 큰 장부 가액을 한다. 요렇게 뭐 그냥 맥스 시가와 장부 가액으로 하셔도 돼요. 뭐로도 내오시기만 하면 돼. 오케이. 3번 법인이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전액 불산입한다. 여러분 요 되게 낯선 멘트라는 거야. 그죠? 이런 멘트 있어. 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공부할 때 거래 접대비 관련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접대비를 진하게 공부하신 분도 부당행위 이런 걸 적용했던 케이스나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없냐 하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특수관계라고 해. 그러니까 나랑 내 친척이 하고 있는 어떤 다른 법인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업무상 거래처라는 거야 거기. 뭔가 항상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뭐 친척도 회사하고 나도 회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거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접대비 지출했대. 뭐 같이 문화접대비, 야구를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걸 했대요. 그렇다면은 접대행위 자체가 뭔가 어떤 그 가공해냈거나 어떤 없는 거를 일부러 한 척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접대를 했다면 거래처야. 특수관계지만 원래 통상적인 거래처라니까. 그럼 평생 똑같이 일반적인 접대비에 동일하게 한도 시부인을 통해서 일정 금액까지 송금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 이런 문구를 앞쪽인가? 이런 문구를 잘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저도 처음에 볼 때 싶었어. 근데 해보면 이런 규정이 없거든. 접대비하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 요렇게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예요? 특수관계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부당한 게 아니잖아요. 특수관계하고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그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려고 했어. 그럼 그때 적용하는 게 뭐예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에요. 맞죠? 근데 특수관계라고 해서 그와의 거래 모든 거래가 뭔가 세법에서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자라는 거야. 아니다 이런 거야. 특수관계더라도 뭐 정당한 우리가 보통의 접대 행위라면은 한도까지는 시인한다, 인정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둡시다. 처음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야. 접대비 한도 계산액에 있어서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상 매출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유사하지만 틀려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우리 주관식에서는 유형이 나뉘어요. 접대비 한도 금액을 그냥 주고 네가 뭐 귀속식 이런 것만 조정한 다음에 내가 방금 부여한 내가 던져준 한도 금액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만 판단하라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내가 수험생인 내가 한도액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뭐 100억까지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500억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랑 특수관계와의 거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요. 1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그 수익금액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 수익금액은 IS상 매출액이 있어요. 손익계산서 매출액. 우리 문제는 지금 이것만이라고 했잖아. 그죠? 손익계산서 매출액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출발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건데 여기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 결론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할 때 여러분 회계상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매출액 그 자체를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조정을 좀 해줘야 돼. 밑에 있는 금액들이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영업 부수수익은 더해주고 현물 접대비를 만약에 매출을 계산한 게 있다면 빼주고 기타 장부랑 갭상 그 차이가 있다면 그건 조정해주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5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조정을 해주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3번이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4번을 틀린 걸로 봅시다 우리. 알았죠?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출발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발생주의의 매출액을 베이스로 한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일단 3번이 맞고 객관식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5번에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조정사항이 있긴 있으니까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걸 틀렸다고 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정리합시다. 객관식에서는 상대적으로 푸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5번도 여러분 명확하게 맞다면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조정이 되거나 복수 정답이 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5번은 3번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변별이 되잖아. 알았죠? 5번은 엄밀한 의미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건이 있고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발생주의적 매출액에서 조정해줘야 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5번은 여기서는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구나 라고 정리합시다.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 저는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쉬셨다가 우리 감가상각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주관식에도 무조건 나오고 객관식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쉬셨다가 감가상각비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